북한에서 한국에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제가 교도소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교도소 생활요? 네, 그래서 그 생활을 거치고 만기로 10년을 살고 나와가지고 집 고향인 해산에 왔다가 잠시 틈을 노리다가 결국은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교화소 안에서 철창 안에서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을 제가 끝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와, 북한의 감옥은 1년도 버티기 힘든데 어떻게 10년을 만기 복역을 하고 그러면 그때 10년형을 받게 된 계기가 뭐죠? 장기 복역인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또 제 채널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2019년도에 가족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분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대한민국에 온 박상일이라고 합니다. 네, 고향은 어디셨어요? 네, 제가 살던 고향은 저기서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 해산이라고 합니다. 오, 양강도 해산. 보니까 2010년도 이전에는 함정도 분들이 많이 오시다가 그 이후부터는 함정도가 이렇게 막히면서 예, 양강도 해산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던데 그럼 그때 가족이 다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 가족 중에 그 딸 2명은 네. 이미 전에 한 12년, 13년 전에 여기 오고 2명이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18년 10월에 떠나서 네. 이제 19년 초에 이제 한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까지 오는 기간은 한 몇 달 걸리셨죠? 2개월 걸렸습니다. 2개월. 오, 야, 지역에서 천국으로 온 소감이 엄청날 텐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 직업은 양강도 해산에서 뭘 하고 계셨나요? 네, 제가 직업은 여러 가지를 그 직업을 돌았는데 마지막에 온 직업은 저 국가 무역을 하는 국토환경보호성 양강도 외화벌이 기지장을 했습니다. 오, 기지장 했으면 돈을 좀 엄청나게 만지다가 오셨는데 기지장쯤 하게 되면 부정부패 같은 걸 엄청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많이 하죠. 그쯤 되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여기 오게 된 경위가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저는 오직 자유를 찾아서 그 땅에서는 그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북을 떠나기까지 50대 중반까지 제가 이제 많은 걸 느끼면서 사는 과정에 정말 북한 당국에서 그 죄 없는 그 사람들을 한국과 그 미국에 연관된 이런 간첩이라고 처단하는 그런 것도 많이 목격했고 한국과 관계된 것은 가장 큰 엄중한 범죄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를 찾아서 내가 할 소리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자. 이래서 제가 오게 됐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에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제가 교도소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교도소 생활요? 네, 그래서 그 생활을 거치고 집에 만기로 10년을 살고 나와가지고 집 고향인 해산에 왔다가 잠시 틈을 노리다가 결국은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교화소 안에서 철창 안에서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을 제가 끝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와, 북한의 감옥은 1년도 버티기 힘든데 어떻게 10년을 만기 복역을 하고 그러면 그때 큰 죄를 지었어요? 북한 당국으로는 대단한 그 첫째가는 중범죄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관계된 문제들은 일체 최대 그 엄중한 범죄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법조에 다시 말하면 북한 형사소송법 290조 법조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북한에서는 일명 한간에서는 인신매매라고 했고 그리고 북한 원래 당국에서 발행되는 책자에 보게 되면 북한 김일성 헌법, 원래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됐다가 김일성이 죽고 나서 이제 김정일이 때가 자기 아버지를 우상하면서 김일성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그 북한의 헌법이 제일 큰 법이고 그 밑에 종속법으로 이제 무슨
토지법도 있고 무슨 뭐 여성에 관한 법도 있고 어린이 보육교양법도 있고 북한의 이제 죄인들 취급하는 형사소송법이라는 거죠. 기본 안전부에서 하는 건데 안전부와 검찰에서 하는 건데 한국을 말하면 경찰이가 북한에는 안전부죠. 근데 여기서 취급하는 법조가 바로 형사소송법인 거예요. 인신매매 법조라고 하지만 실제 그 규칙상 법 조항 책을 보게 되면 유괴범죄라고 그렇게 조항이 됐어요. 그러면 진짜로 여자들을 납치해 유괴해가지고 중국에 팔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10년을 죽지 않고 그 속에서 견뎌냈고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그렇게 죽길 각오하고 정말 오다가도 여러 번 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하나 저는 제 이걸 너무나도 억울한 과거잖아요. 밝히고 싶다. 여기 지금 제 후배들도 저하고 같이 그 개천교화소에서 복역한 그 2년, 3년, 많게는 한 5년까지 복역한 사람들이 한국에 제 주변에 온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중국에 가겠다고 원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유괴해서 보낸 거예요? 제가 여기 보낸 사람들은 아마 제 영상이 이제 이 유튜브에 나가면 아마 대한민국 전국각지에서 많이 볼 겁니다. 저하고 만남을 좀 꺼려하는 제가 10년을 복역하게 된 그 당사자도 이 TV를 보고 한국에 와 있어요?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진짜 넘긴 건 맞았어요? 넘긴 거 엄청 많았죠. 제가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이 원해서요? 아니면 아니 100% 본인들이 원해.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에 보낸 거는 제 조카 딸, 그다음에 제 조카 딸 친구들, 그다음에 제 그 사돈집 되는 제 조카 며느리 될 뻔하던 여자, 또 그 여자 친구들, 저를 재판한 법관들까지도 범죄 아닌 범죄였기 때문에 인신매매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여성들이 정말 살기 어려우니까 중국에 가긴 가야 되는데 선이 없으니까 선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막 싹싹 빌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갔다가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도 간절하게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보내줄게 해서 갔는데 운이 안 좋아서 잡혀 나오게 되면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갔다 하게 되면 인신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난 돈 한 푼 안 받고 도와준 것 뿐인데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억울한 거야. 그 이제 한 12년 기간에 제가 밀수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 벌다 나니까니 북한에 있는 국경경비대라든가 이선, 다시 말하면 뒷선의 민간선을 담당하는 양강도 검찰소라든가 시검찰소라든가 해산시 검찰소, 그 다음에 양강도나 해산시 보위부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 제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엄청 많이 제 카바를 많이 써준 거예요. 한 20, 30명 큰 조를 묶어가지고 중국에 엄청 다니다 나니까 건너가서 그 중국에 장백지구에 그 태권도라고 하면 제가 별명이 태권도인데 태권도라면 모르는 중국인이 없었고 물론 하지 말라는 범죄는 맞아요. 북한에서 남 나라를 건너가서 비법, 무역, 무역, 밀무역하는 건 그건 옳지 못한 결함인데 그 당시 김일성이가 살아생전에 먹여 살리지 못한 그 민족을 김정일이 올라서 경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그 무식한 자가 올라서 인민들 다 그 96년도 300만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굶어 죽인 그런 통치자들 앞에 저는 그대로 무릎 꿇고 저까지 굶어 죽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살고 제 친척, 제 가족을 살리고 제 동네 주민들을 살리고 제 먼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다 살리자고 보니까니 내가 이제는 하지 말란 짓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밀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니 지금으로 평가하면 애국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물론 제가 뭐 일일이 밥술 떠서 먹여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간 그 물건이 팔려가지고 그 쌀과 그 기름과 고기가 과일과 남새가들이 수많은 이제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러다 나니까니 이제 북한 보위부나 검찰서도 저하고 많은 경우 친구를 맺어서 저희 돈을 이제 그 안 쓴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반대편수도 중국 공안도 이게 북한의 그 밀수꾼 집에 북한 보위부나 검찰이나 안전부가 친구를 맺어가지고 밤에 누가 보이지 않을 때 몰래 드나들면서 술판을 벌리고 갈 때 담배 막대기를 가져가고 돈을 또 중국 돈으로 한 줌씩 또 주머니 받아가고 이런 것처럼 중국 공안도 역시 같아요. 공산국과 똑같이 뭐.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저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 남자나 또 여자분들도 여자와 그 인신매매업자들도 많았거든요. 제 개천 교화소 감옥에 가보면. 근데 실제 저처럼 애매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던 사람도 있지만 낯이 좀 뜨겁고 의견을 부릴 대한민국에 온 일부도 있지만 실제 그분들도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약간의 그 뭐 인사 촬영 같이 받은 성분들은 있더라고요. 그치. 예, 있는데 저는 실제 그 일전도 받지 않고 제가 오히려 제 집에 있는 돈을 그분들이 오게다 우리 집에 와 있겠다면 있는 날짜에 먹여 살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족들이 저는 어린 10살짜리 남자애까지도 우리가 며칠씩 우리 집 밥을 보내고. 예, 보내고 제가 데리고 건네다 보내고 이러한 가족들이 물론 여기 한국에 도착하니까 제가 10년을 이제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그분들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으니까 저보다 뭐 10년, 15년, 20년 한국 선배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고 일부 괜찮은 그 정말 분들은 다 사람 연계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정말 태권도가 맞냐? 맞다니까 정말 반갑다고. 그래서 아무 날이 모이자 해서 친구들이 주관해서 저희 손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이. 예, 경기도 저 연천이라는 데 있어요. 그 연천이 그 계곡이 조그만 거 있어요. 그 계곡에 지금 몇 명 모였어요, 그래서? 한 48명? 이렇게 모였는데. 영웅이십니다. 네, 48명을 보냈으니. 그보다 더 많죠. 한 5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남녀노소 다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마워하겠다. 현금 인출하는 데나 돈도 뽑아주고 몇십만. 선생님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유를 망치가니까. 그런데. 근데 그 개 중에 잡혀 나와서 그렇죠. 20명. 그때도 못 오고, 지금도 못 나타나죠. 근데, 아직도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어떤 무슨, 죄라고 보면 안 되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때 나름의. 나름의 그런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정말. 떳떳하게. 떳떳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누가 뭐 그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끝까지 저를 뭐 제 생에 마감할 때까지 알아 안 준다 해도, 제가 뭐 지금 이 출연하는 건 그분들이 저를 알아봐줘서 뭐 제 마음을 알아달라 이걸 때문에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이 나오다 보니 제가 이제 그런 겪은 얘기도 하는데 다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오히려 제가 그 재판 받을 때도 뭐 첫 재판부터 7번째 재판까지 마지막까지 20대 정확히 말하면 그때 23살 때였는데 그 여자분은 그때도 막 울면서 저를 북한 법일꾼들하고 반대되는 증인 진술을 했어요. 저분은 정말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은 맞지만 자기네를 팔아먹은 그 인신매매의 범죄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재판 받는 도중에 이 TV를 보면 이제 그 여자분도 아마 울 거예요. 그 어디쯤에 살고 있다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끝내는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오셨구나. 아유, 제가 10년 할 때 그 여자분은 벌써 한국에 왔어요. 그 여자분도 지금 뭐 저한테 나타나기 좀 그렇겠죠. 정말 그 여자분도 정말 그 재판에서 끝까지 그 증인 서던 그 마음이 저는 아직도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북한 당국에서 그 여자가 체포돼 왔을 때 니 누가 하고 갔냐? 누가 널 인신매매 했냐 할 때 이 여자는 똘똘하니까 북한 연풍동 취수구 마을 태권도 아저씨다. 아무개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저를 체포해 가서 그때부터 제가 10여 년을 그 감방 생활했지만도 재판만 제가 한 6개월 넘게 끌었거든요. 북한에서 아마 여기 한국에 온 북한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 정도가 아마 다 인정하는 거일 거예요. 북한에서 일반인이가 재판을 7번 뒤집었다 하면 그런 예는 없었고 제가 10년 교도소 그래도 생활을 끝내는 거기 10년 했네.